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것으로 공약하셨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3종 일반 지역은 용적률이 3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로 상향할 경우 주거의 질이 아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저로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상록 안산갑 상록의 신안 아파트, 그다음에 한양, 그다음에 태영, 우성 아파트, 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한 320%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주차난이 전쟁 같습니다. 매일 저녁에 가면 주차를 못 해가지고 밖에 도로변에 세우고 이 주변 정말하면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고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걸 우리 지자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뒤든 똑같은 최악의 상태의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한 350%에서 400%, 500% 용종을 몇 단계 올려야 되는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게 꼭 안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많이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치가 뭐 하려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입성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그게 해당 사항이 되는 우리 안산갑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풀어가지고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주차 문제도 2배, 3배 확보해가지고 주차 문제로 좀 불편한 이웃관계 내지는 좀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활용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에 대한 검증 질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500% 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저희 그랑시티 자이가 1차, 2차가 403%, 405%, 어떻게 보면 도심권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록구에 이러한 500% 용적률에 지었을 때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거는 500% 용적률을 올렸을 때 저는 주거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성 아파트나 내지는 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층, 5층, 저층도 많습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단지를 2개 단지로 한 40층으로 올리면 용적률 한 500%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했을 때 가구당 부담률을 최소화시키고 정말 말하면 재건축하고 난 뒤에 가구당 이 부담률이 2억, 3억, 4억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의 목적이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가구당 2, 3천, 5천 이하로 할 때 용적률을 500%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개 동이 앉혀져 있는 대지 면적에 3개 동 정도만 높이로 올라가가지고 할 때는 주차 면적도 좋고 공원도 넓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삶의 질은 더 좋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월드 아파트 쪽 정말하면 안산갑뿐만 아니라 안산은 대체로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주거 환경이 전쟁 같은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도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전쟁 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주거 환경 개선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김남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용적률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쓰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 갑니다. 네, 주차난 해결한다고 출퇴근길이 엉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본업들에 관련된 본업들 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본업들 대기업
유치 이 공약이 15년,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문인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다. 절대 농지를 풀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산의 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 공약을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호들이 우리 안산 행정구역으로 60만 평, 화성 행정구역으로 40만 평, 지금 현재 이 평택에 삼성전자가 한 85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만 평 정도의 크기가 돼야 평택에는 삼성전자 한 개 공장이 한 27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인원이 9천 명에서 1만 명, 3교대 합니다. 그런데 지금 5기,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노떨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농지개발법이 지금 장애가 되고 내지는 이 교통량 그 큰 회사가 들어서면 이제 교통량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노떨에 가장 가까운 데가 매송 IC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량은 그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 차선을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그만큼 수요에 맞게끔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삼성 같은 LG 같은 게 들어온다면 그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평택항도 가깝고 그다음에 인천항도 가깝기 때문에 LG라든지 삼성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는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 들어오려 한다면 그 들어오는 그 이 회사들한테 MOU 즉 말하면 제안서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조건에 우리 안산에 그래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공사를 한 건설업체 같은데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안산 지역 경제는 정말로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공된 뒤에도 그 10,000명, 20,000평, 50,000명 되는데 70%는 지역 사람들이 활용됩니다. 그분들이 일자리가 연봉 1억이 넘는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작은 장애가 있다고 못한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문제가 있다고 듣겠습니다. 생각합니다.